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발간된 책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 대해서 저자이신 김성일님을 모시고 총 2부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책 쓴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또 나왔어요? 네. 또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연금 계좌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도랑 계좌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구나 싶어서 제가 공부했던 거 그대로 책에 담게 됐습니다. 지난번 책은 좀 잘 팔렸나요? 네. 많은 분들이 아껴주셔서 초보 작가 치고는 많이 팔렸습니다. 네. 한 4쇄 찍었나요? 네, 4쇄 찍었습니다. 박수 한번 또 쳐야죠. 네. 마법의 연금 굴리기도 벌써 1쇄를 다 소모하고 네. 2쇄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역시 네네. 첫 책을 잘 쓰시니까 두 번째 책 그냥 순항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네. 자, 이제 덕담 이 정도 하고요. 자, 근데 저도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연금 계좌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전에 해지했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네, 그 수익률 열어다 보고서 그냥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고요. 네. 이게 은행 예금 넣는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도대체 연금 이런 거 또 ISA도 이야기해 주시고 네. 또 그런 거 하시는데 오늘 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사실 좀 복잡하고 네. 더 나가서 전문가들 아니면 이게 좋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작년 여름까지도 개인연금 보험을 13년 동안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네. IRP나 ISA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독자분들이 이거 그 마법의 돈 굴리기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운영하면 되느냐? 네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이제 계좌를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영업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작년에 2017년 하반기에 IRP 계좌에 자기도 가입할 수 있더라 하면서 네 책에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거 퇴직금 운용하는 데죠, 이거? 네, 퇴직금 운용인데 실제로는 퇴직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추가로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네.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저도 정말 좋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맨날 전 직장에서 날아와요. 저는 전 직장 K모 은행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날아오는 거 보면서 이거 뭐야 이러고 살았어요. 참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딱히 답변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IRP라는 글자도 처음 들어봤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공부를 해야겠다. 제도들이 많이 개편이 되면서 ETF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게 된 거예요. 여기서 ETF란 상장지수 펀드, 예, 상장지수 펀드, 코세프 200이니, 맞습니다. 코덱스, 150이니 이런 게 다 펀드인데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펀드들이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이것도 좀 덕분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ISA 계좌는 저희도 캠페인에서 저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가입 기간이 연장이 됐네요. 네, 저도 그 처음에 나오고 나서 기사들을 보면서 별로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2018년 12월에 법사위에서 이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원래 기간이 2018년 말까지였는데 3년 연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홈페이지에도 그 개편이 안 돼 있어요. 그 책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2021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좌입니다. 일단 기초 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사실 솔직히 연말정산용이에요. 이거. 네네 맞습니다. 예.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말정산 받는 거 그것만 좀 이렇게 돈 되니까 받을 때만 좋아하지. 이거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이 세금 관련된 게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 첫 책에도 세금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몰라서 안 썼었고요. 기본적인 과세는 알았지만 절세로 얼마나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해서 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네네. 네, 저기 도랑 치우고 과제도 잡고 맞습니다. 책도 쓰고 또 포트폴리오도 제대로 바꾸시고. 네네네. 지금 세금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서 어지간한 사람들이 잘 시도를 안 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나 뭐 채권 투자, 뭐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아주 필요한 거 이외에는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데 요번에 이제 요런 세 가지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대놓고 세제 혜택 주겠다고 만든 계좌들이라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참 이게 거래 가능한 ETF도 다르고 네네네.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전 처음 알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제도를 설계하신 분들의 어떤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근데 바뀌기 전까지는 그 제도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책 내용 많이 하시면 책이 안 팔리니까요. 네네. 핵심 내용은 약간만 건드리시는 방향으로 일단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얼마 전에 사실 ISA 계좌를 가입한 걸 열어봤어요. 참 회사 그만두고 나서 열어봤어요. 가입한 지 3년 넘었더라고요. 넘었는데 추가 불입도 안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연 2천만 원까지 된다라는 것도 김상일님 책 덕분에 알아서 이번에 추가 불입했는데 퇴직금 받아 추가 불입했습니다. 자, 이거 근데 이미 연금 상품들 다 운영해주고 있는데 이거 굳이 우리가 직접 운영할 필요 있냐 이런 질문하신 분도 많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수익률을 열어보니 너무 안 좋더라. 은행에 적금, 예금에 가입한 것보다 별로인 상품들도 많더라. 이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너무 수익이 안 좋아요, 그죠? 네. 왜 이렇게 안 좋은가요? 실제로 보험연구원에서 분석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원리금 보장령이 80~90%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황색 보시면 수익률이 있는데 5년간 수익률을 보면 여기 진짜 끝내주죠. 제가 슈퍼 애니티는 존경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국은 3%대 예적금 이자율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 영국, 호주를 보시면 5에서 8% 연 이 정도 나옵니다. 네, 결국 잘 나와 있네요. 자산 배분의 차이다, 그죠? 네네네. 명확하게 분석이 됐는데요. 미국, 영국, 호주의 그 연금의 자산 배분 비중이 나와 있는데 주식형, 그리고 해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산이 많이 되어 있죠. 예적금은 뭐 2%, 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 이 자산 배분이네요, 그죠? 네, 뭐 이미 전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리금 보장형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금에 대해서 세 주체가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하는 개인, 그 다음에 운영하는 금융회사, 그 다음 제도를 정하는 정부가 있는데요. 결국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모두들 이제 금융회사가 잘못 운영해 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금융회사는 초과 수익을 냈을 때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실이 2018년처럼 시장이 자체가 하락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언론부터 시작해서 고객들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마이너스 났다고. 네네네. 겨우 한 번 났는데 다른 연기금들 전 세계 다른 연기금들 수익률 한번 보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절대 없죠?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뭐 기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욕하기 좋은 건데 길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금융 이해력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원리금 보장형이 안전한 거다라는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주체 모두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크게 돈이 안 되고 정부에서도 제도는 만들었지만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저는 이게 좀 세금 많이 걷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화끈하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퇴직연금 계좌 그렇죠. 401k처럼 엄청나죠. 거기는 매매 차익과세 있잖아요. 캐피탈 게인 텍스가 있어서 주식 사고 팔 때마다 손실이 난 거는 나눴다가 네. 이익 날 때 그거를 상계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 네, 맞습니다.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거를 이게 이연시켜주는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퇴직연금 넣을 때는 소득이 많으니까 당연히 소득세율이 높죠. 근데 퇴직한 다음에는 당연히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소득세율이 낮으니까 이제 그 낮은 세금 세율로 정산을 해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리투자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면도 있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연금계좌 이런 거 넣어놓으면 증권거래소에 면세해준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401k가 이제 활성화됐고 그리고 디폴트 옵션 자체가 주식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네네네 멋지죠. 슬그머니 옆구리를 찔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검토하겠다는 기사들이 최근에 보이긴 하는데 언제 어떻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라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죠? 그런 책이죠. 자, 금융 이해력. 이건 뭐 민망합니다. 네. 그 뭐 앞에서 금융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미얀마, 몽골, 가봉, 우간다 뭐 이런 나라들이 뭐 나쁜 나라란 뜻은 아니고요. 국가 경쟁력 혹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순위가 아래인데 금융 이해력이 우리가 더 낮다는 굉장히 쇼킹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금융 이해력 낮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금융 사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정말 많죠. 또 뭐 뭐 그분도 또 돌아오셔서 2년 뒤 뭐 이민 갈 테니 마지막으로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저기 청담동 맞습니다. 무슨 부자님도 계셨고 저기 다양하죠. 그 기부 천사님도 또 계셨고요. 공통점이 딱 있어요. 단기간의 고수익 뭐 이런 거를 약속하거나 내가 냈다거나 뭐 증명해 주겠다거나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매매하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피해액이 뭐 몇 억 이런 게 아니고요. 수십억, 수백억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무슨 수로 저수익을 내겠고 또 저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기가 운용하지 왜 남한테 줘요?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상식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인데 그분들의 어떤 그 마케팅 실력이랄까? 손목 붙잡고 얘기하니까 훅 넘어가는 거죠. 예, 답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낮은 금융 이해력에 연금 제도는 완전히 안전 취향으로 그냥 다 해놓고 또 추가 불입 저같이 세상 금융회사 다닌다는 사람도 연 2천만 원까지 그렇게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는데도 그냥 넣어놓고 그 디폴트 옵션 안 해놓으니까 맨날 뭐 매매 됐습니다 문자만 받았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 노후 빈곤율 세계 1위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금융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은퇴 준비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덕분에 결과가 노후 빈곤율 1위. 그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뭐 OECD 중에 1위. 뭐 안 좋은 건 맨날 OECD 1위. 요새 저 자동차 사망률 1위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뭐 2위인 아이슬란드보다 2배 이상이고요. 사실 한국, 멕시코, 칠레, 터키는 좀 미안하긴 해요. OECD의 평균을 맞고 떨어뜨리는 내 나라라서. 근데 뭐 저희는 소득만 좀 사실 OECD 중하위급 또는 중간급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나머지 사회 복지 지표들은 참 안 좋은 게 많아서 너무 많죠. 근로 시간도 뭐 이거 압도적인 일이라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안 좋은 건 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또 하면 우리까지 뭐 속 터지는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더 넘어가서 자 금융 지식 부족한 관계로 노후 빈곤 이어진다. 그래서 금융 공부해야 되는데 참 이 금융맹 이야기는 정말 무섭네 이야기는 거죠. 정말 글자를 못 읽던 예전에 뭐 4, 50년대, 5, 60년대 태어나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세문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보증 서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주변의 경험들을 통해서. 글자를 몰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데 금융을 모르면 먹고 사는 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크리스펀 의장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해서 베껴왔습니다. 저 버블만 안 읽히셨어요.
자, 이제 1부의 마지막을 좀 장식하는 단어인데요. 네. 욜로가 아니라 욜라. 네. 멋진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기사를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책에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뭐 NH 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있는 단어인데, 욜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쓰자. 과소비하자. 지금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20대, 30대에 나도 욜로를 해야 되지만 50대, 60대, 70대에 나도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그때 나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욜라는 젊을 때부터 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자산 관리하고 장기 투자하고 자산 배분 투자해라. 네, 이게 핵심인데. 네네네. 그렇죠. 우리 욜로만 알지 욜라는 너무 외면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 저 생각 같은 듭니다. 경우에는 이제 장기 투자, 자산 배분 투자는 지난번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젊을 때부터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사실 그 복리 효과도 크지만 네. 절세한 거 맞습니다. 그거 홀라당 쓰면 큽니다. 안 돼요. 네네. 그거 다 ISA 계좌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 가지고서 물론 백 사도 좋고 네. 또 우리들은 차를 사도 좋지만 네. 욜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이 정도로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잠깐 쉰 다음에 네. 또 2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